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한 사람을 나쁜 환경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거나 신뢰를 얻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좋은 환경 안에서는 놀랍게 변화하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서로가 내 편이라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그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신뢰와 협력이 피어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신뢰와 협력은 지시나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멋진 파워포인트 자료로 발표를 하고 설득해도 듣는 이의 마음속에 신뢰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마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환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편집증, 냉소, 불신,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좇는 이기심입니다. 조직의 바깥 세상은 이미 충분히 위험하고 힘든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조직 내부에서까지 동료나 리더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 점을 놓치곤 합니다. 그들은 리더십이란 조직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책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은 모든 직원이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리더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구성원들을 돌보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열심히 일하며 리더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리더가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어디서 강연을 하든 빠지지 않고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죠. 대략 1984년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는 관리하기가 까다롭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집중력도 부족하며 게으르다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특히 자신들이 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 세대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리더들은 그들에게 직접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무료 음식이나 빈백 소파 같은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럴듯한 목적을 내걸고 사무실에 온갖 간식과 멋진 가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여전히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조각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빠진 조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4가지 핵심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바로 양육 방식, 기술의 발달, 조급함,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사회적 환경입니다. 첫 번째, 양육 방식입니다.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젊은이들 중 상당수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패한 양육 전략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너는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단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실력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학교에 항의했기 때문에 우등반에 들어갔고,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성취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부모님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운동 경기에서 꼴찌를 하고도 참가상이라는 이름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과학적으로 명백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은 아이들의 성취 가치를 떨어뜨리고, 꼴찌를 한 아이에게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큰 수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현실 세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납니다. 자신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엄마가 대신 나서서 승진을 시켜줄 수도 없으며, 꼴찌를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단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순식간에 그들이 평생 쌓아온 자아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낮은 자존감을 가진 세대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기술, 특히 소셜미디어입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 필터를 씌우는데 아주 능숙해졌습니다. 속으로는 우울하고 힘들어도 겉으로는 내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데 익숙합니다. 모두가 강한 척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 누구도 강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좋지 않은 패를 손에 쥐고 인생이라는 게임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기술의 문제를 더해봅시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 답장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도파민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할 때 기분 좋게 만드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즉, 매우 중독성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술, 담배, 도박에 대해서는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그와 동일한 중독성을 가진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술장을 활짝 열어주며 혹시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이걸로 스트레스 풀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젊은 세대는 도파민이라는 중독성 강한 마취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는 10대 시절에 술을 처음 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사람을 찾는 대신 술병을 찾도록 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스마트폰이라는 장치를 찾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친구 관계가 피상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언제든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약속을 취소할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삶에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은 사람 대신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기기에 의존합니다. 과학은 명백히 말합니다. 페이스북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요. 모든 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음은 해롭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불균형입니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다면 그것은 중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연인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기 전에 스마트폰부터 확인한다면 당신은 중독된 것입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파괴하고 시간과 돈을 앗아가며 결국 당신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조급함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에 자랐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다음날 받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즉시 스트리밍으로 봅니다. 심지어 데이트 상대를 찾기 위해 어색한 만남의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이 앱에서 손가락을 옆으로 미는 것만으로 상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즉시 가질 수 있는 세상.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직업 만족도와 깊이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한 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느리고 불편하며 지저분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이 8개월이나 일했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둬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산정상에 오르는 성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볼 뿐 그 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는 험난한 산 자체는 보지 못합니다. 이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사랑, 직업적 성취, 기쁨, 자신감과 같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모두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정은 길고 어렵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산에서 떨어지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젊은 세대에서 자살률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시나리오라 할지라도 그저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이나 깊은 성취감을 결코 찾지 못한 채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그냥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아닐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패를 손에 쥐고 태어난 이 멋진 젊은이들을 그들 자신보다 단기적인 숫자와 실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환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랜 인생보다 당장의 분기 실적을 더 신경 쓰는 곳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협력의 기술을 배우고 디지털 세상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도록 돕지 않는 환경에 그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넘어서 오랜 시간 노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성취감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이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당신들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더십이 부재한 우리 사회와 기업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기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그들이 놓쳤던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실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해야 합니다.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어색한 시간 동안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 대신 옆자리 동료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병원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그 보고서 때문에 고생한다면서요. 제가 좀 도와줄까요? 바로 이런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대화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혹은 특별한 행사 한 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리고 꾸준한 일관성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집에서 술을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유혹 자체를 제거하면 유지력에만 기댈 때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침실이 아닌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세요. 알람 시계는 10,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빼앗겼던 소중한 순간들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우리의 마음이 한가로이 방황할 때 떠오릅니다. 끊임없이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혁신이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를 돌보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좋은 감정,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도움을 주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 이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우정, 신뢰의 감정을 담당합니다. 놀라운 점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심지어 그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의 뇌에서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은 퍼져나간다는 말의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친구든, 코치든, 부모님이든, 혹은 직장 상사든 우리 안에 작은 불꽃을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 뒤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한 세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며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비로소 우리는 길을 잃은 젊은 세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돌보도록 설계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가득 차기를,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